안녕하세요. 투자도 쇼핑처럼 주식 쇼핑입니다. 오늘은 저의 투자 실패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그 전에 제 투자 기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10번을 투자하면 4번은 손해보고 6번은 수익이 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평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손해보는 일이 생길 거예요. 당연히 100% 성공하고 싶지만 투자의 신인 워렌 버핏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미국의 4대 항공사 지분 약 10%씩 보유하고 있다가 전부 손해보고 팔기도 했었죠. 일단 만약에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익도 손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끔씩 저의 투자 실패기도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저의 투자 실패 이야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반성을 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남기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투자 실패에 대해서 매매 복귀도 하면서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사실은 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의 교도소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도소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리츠의 나라 미국에는 정말 신기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리츠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이렇게 20개의 하위 섹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교도소나 구치소를 포함하는 리츠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장 특이한 스페셜티에 포함되어 있는 리츠라고 해요. 바로 코어 시빅과 지오그룹 같은 주식들입니다. 둘 다 미국의 감옥을 관리하고요. 운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일단 저는 2019년 9월 코어 시빅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반의 반토막까지 한번 떨어졌었는데 이제 겨우 마이너스 5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자, 저는 이 정체 모를 회사를 왜 투자했을까요? 일단 오늘은 교도소 코어 시빅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저는 왜 투자했을지, 사실 거기다가 마이클 버리 덕분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교도소인 코어 시빅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워낙 특이한 분야라서 홈페이지에도 뭘 하는지 그리고 뭘 안 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서를 이렇게 올려뒀습니다. 미국의 사설교도소와 구치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미국 정부는 이런 사설업체들을 고용해서 교정시설, 이민센터, 감독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전체 수감자의 8.5%가 이런 민간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규모도 많이 큽니다. 무려 1983년에 설립된 회사로 직원 수도 15,000명이나 되고요. 이 거대한 기업은 작년 매출도 1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이나 벌었습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시가총액도 11억 달러, 약 1.5조 원 규모의 회사입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S&P 600에 포함된 회사입니다. 500이 아니고 600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19개 주에서 65개 이상의 구치소와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뉴스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작년부터 교도소가 드디어 유명해졌어요. 바로 마이클 버리가 유일하게 매수한 종목이 교도소인 코어 시빅과 지오그룹이라고 합니다. 2020년 4분기부터 코어 시빅을 평단가 7.2달러 수준부터 매수했다고 해요.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 비중 1등이 지금도 지오그룹이고요. 과거의 3등은 16%로 코어 시빅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지오그룹만 그대로고 코어 시빅은 전부 팔아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정말 좋은 타이밍에 사서 수익도 내고 빠져나간 거죠. 자, 그럼 저는 왜 샀을까요? 2019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 시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정책으로 폭동이 여기저기서 발생했고요. 특히 백인 우월주의 정책으로 흑인들의 시위가 커져나가는 걸 제가 봤었어요. 자, 트럼프라면은 이 사람들을 한 번에 감옥에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감옥에 사람이 꽉 차면 교도소도 붐빌 거다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거기다 두 번째로 배당을 봤었어요. 지금이야 단순히 배당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정부로부터 수익을 받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모델로 보이고 배당률도 10%가 넘어갔었어요. 2020년 3월까지 분기별로 주당 0.44달러를 배당했습니다. 자, 배당률이 10%가 넘는 리츠, 거기다가 트럼프 관련주,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회사라는 복합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다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만 샀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확인하니까 18.01달러에 50주나 매수했었네요. 배당을 제외하면은 지금도 마이너스 45.5%,
받았던 배당금을 포함하더라도 약 마이너스 40%의 수익입니다. 자, 예상과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고요. 배당 정책도 중지하면서 갑자기 배당 없는 리츠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수 날짜가 2019년 9월이니까 벌써 42개월째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뉴스만 보고 그냥 투자했으니까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 배당금도 제가 제대로 보진 못했어요. 단순히 배당률만 보고 배당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2020년 3월 0.44달러의 분기 배당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 배당금이 없는 상태예요. 이건 지오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에서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당분간 배당을 멈추고 부채 상환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부채 비율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재작년 부채 상환액이 약 6,050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별 생각은 또 없어요. 제가 가진 종목 중에서 비중은 그나마 가장 적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물론 보유하고 4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직까지도 반토막 수준이라서 이제는 뭘 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마이클 버리 팔고 갔으니까 조금 더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믿을 거는 다시 배당을 시작하는 거겠죠. 고배당 리츠가 배당을 중지하고 주가는 폭락했으니까 만약에 다시 배당을 시작한다면 주가가 오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일단 최근 실적을 보면은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특히 2021년 영업이익이 지오그룹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21년 적자에서 22년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까지 성공했어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은 EPS가 재작년에 마이너스 0.43달러에서 작년 1.03달러까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작년에 1.2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약 1,600억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가장 최근 IR 자료를 봐도 배당 관련 이야기는 한 줄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를 재미삼아서 사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만약에 산다면은 조금만 사야죠. 자, 교도소에 투자한다는 신기한 생각에서 괜히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거기다가 배당률이 10%가 넘어간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돼요. 남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회사를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죠. 거기다가 기업을 분석한 다음에 투자를 꼭 해야 될 겁니다. 단순히 고배당주라고 해서 사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배당주가 배당을 안 주게 되면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투자 성공기 말고 이렇게 투자 실패기도 가끔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야겠죠.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